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대만 시장 난리 나고 우리 시장도 난리가 났고 글로벌 시장 죄다 난리가 났는데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 것 이상이 의미 있는 현상들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가령 유럽 증시는 변동성 증가분에 비하면 지수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고 미국은 변동성 증가와 함께 지수가 선형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일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분이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많지 않았나 싶은 무려 14,900계약이 증가가 있었고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며 시장 대응 전략도 제시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해외 시장이 나스닥 중심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이미 콜, 풋, 양 옵션 프리미엄이 확 빠져서 역시 양매도이군 하고 별 생각 없이 시장을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기주의 옵션 프리미엄 감소의 속도에 비해 프리미엄 감소량이 너무 적어서 누군가가 옵션을 사들어오고 있구나 혹은 옵션 발행량을 생각보다 빠르게 늘리지 않고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아침 30분 보내고 나서는 바로 프리미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일은 선물 미결이 끝까지 감소를 해서 외국인들이 기존의 롱 포지션들을 꺾고 최소한 뉴트럴로 돌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단히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쌓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14,900계약이 증가했는데 이게 세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 6, 9, 12월과 같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근접해서 롤오버 수요로 미결제 약정이 증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순수 투기적 포지션으로 저런 규모의 포지션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대급 포지션이죠. 두 번째는 저런 대량의 포지션에 대한 카운터파티가 보통 개인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기관이었죠. 그리고 기관이 외국인 선물 매도분을 매수로 받았을 때 주식으로 팔아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쌓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를 한 규모는 3,2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관이 매수한 선물 1조 1,500억 중 8천억가량은 이른바 네이키드로 선물 매수를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변동성 증가분은 지수 하락분에 비하면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매 포지션이 이번 물에 결제될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장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시장이 전개가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이번 5월물 옵션 시장은 참 어려웠던 것이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줬죠. 그리고 11일과 12일 연속해서 이틀 만에 상승분을 죄다 반납한 것입니다. 여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7일부터 선물 보초병을 보냈다가 개고생을 했고 11일에 선물 매도 늘리고 6월물 풋 420 매도를 상당량 손절매를 해서 하방 포지션을 잘 구축해서 이미 적절한 이익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퍼포먼스로 따진다면 화요일 장 시작 후 빠르게 당월물 풋옵션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대응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물 풋옵션 매수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드릴 일이고 저는 그 정도 성과를 내지 못했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실전에서 치고받는 이 바이사이드 리서치, 즉 내가 당장 모든 그 전투에서 승리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줄인다든지 레버리지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풋옵션 매수 대신 선물 매도를 선택하고 헤지를 선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대응을 한다는 것, 요것을 저희 영상에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대 이야기라고 하고 바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은 오늘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증시가 단단히 버티면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아시아 세션에서 대만 증시가 박살나면서 잠깐 리스크 오프 현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유럽 증시도 초반에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반등 후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 뒤로 변동성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전에 미국 지수는 계속 눌리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증가를 했는데 발표되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순간 급락이 나왔을 때 독일은 잠시 눌리기만 했을 뿐 다시 반등을 이어나갔죠. 그러면 변동성이 죽어야 일반적인데 그래도 변동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유럽 증시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 때까지 거의 밀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마감 후에도 미국 증시 하락률에 비하면 굉장히 잘 방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은 계속 증가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증시는 그렇게 버텼는데 나머지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였죠. 이것을 기점으로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이 마감 시황의 헤드라인들 보면 달아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되는 증시 조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러는 급등했고 골드는 급락했고 구리도 급락을 했다. 그리고 채권도 급락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 시황을 써요.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증시 조정 압력의 비중을 한 70% 이상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과관계로서 CPI 발표, 인플레네? 그래서 어제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그런 순환 구조가 아니라 그냥 미국 증시에 그러지 않아도 증시 조정 압력이 있었는데 CPI를 계기로 스탑로스가 나왔다. 근데 스탑로스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CPI에 대한 이 구체적인 액션들을 보면 증시 조정 압력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CPI 발표 이후 국채가 부러지는 건 당연했어요. 미국 국채와 독일 국채가 함께 부러졌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채는 반등이 어떤 이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어요. 우선 유로화는 급락을 했다가 전일 종가 수준 이상으로 급반등을 했었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급등을 해서 최근 들어 기록한 1844.7달러까지 올랐어요. 이때 유로화와 골드의 반등 모멘텀은 지수의 방향성에 달려 있었는데요.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즉 리스크 온 현상에 유로화와 골드가 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권은 CPI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얄짤 반등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리스크 온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CPI는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로존이 변동성 자체는 늘어났다는 게 좀 특징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유럽에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채권 어제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트리거가 돼서 유럽 증시를 아주 강하게 누리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변동성만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미국 지수 밀리면서 커머디티들이 죄다 밀렸죠. 커머디티 하나 더 짚고 가면 오늘 기름값이 제법 큰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그 브렌트 기준 69.90달러 기준 달러를 또 구경하는 등 커머디티 중에서 그래도 기름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려고 했는데 원유 재고 발표 전에 이미 1% 넘는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는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급락은커녕 잠깐 눌려다가 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이벤트가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초점을 가득 둔 것이라면 오늘 유로도 폭등하고 골드도 폭등하고 기름값도 폭등을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리스크 오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커머디티들이 시간이 갈수록 밀렸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약세였다가 유럽이 좀 반등 나오면서 잠깐 올라오려는 듯 했으나 CPI 앞두고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헌데 급락이 나온 것 치고는 S&P 반등이 너무 강했어요. 시가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로 눌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한동안 계속 지수가 밀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변동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인데 지수 언더슈팅이 나오기 전에 해지 수요가 계속 들어오면 변동성이 저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실현될 때 지수가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시세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S&P 반등이 강하다 하더라도 S&P 쇼포를 추가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변동성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찝찝했던 것은 유럽이 상대적으로 너무 강했고 또 영국도 참 강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만이 특히 나스닥만이 초반에는 계속 아래로 달리는 것은 이건 스탑로스 나오려는 것 같다 싶어서 유럽 세션 끝나고 반등이 나오겠지 싶었는데 이거 웬걸? 어제 시장은 아주 특이하게 계속 지수를 밀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나스닥이 약세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클리컬도 계속 얻어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 4100선을 S&P 4100선을 하회할 때 흐름은 이거 쉽게 따라가긴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4100포인트에서 장마감 직전에 4051포인트까지 내려올 때 약 1%가량 내려왔는데 이때는 변동성 증가가 수반되었지만 투매는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꾸준한 현물 매도가 쌓여서 지수가 밀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재미있는 얘기 할 텐데 그래서 변동성 선물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아직은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내려간 것은 맛보기일 뿐이고 진정한 풋옵션 매수 장세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시가와 종가 그리고 어제 시가에 매도한 선물 매도, S&P 선물 매도는 뭐 적지 않은 양이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많은 양도 아닌데 어쨌든 저는 오늘 종가에 6월물 풋 3,950을 매도해서 일부 이익 고정을 했어요. 이번 조정은 4천선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천선 근접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포인트 피규어로서 4천선을 쉽게 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깬다 하더라도 3,980선에서는 지지를 받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동성 고려해서 저는 풋 3,950을 ATM 만들 때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차피 풋 3,950을 대량 매도한 게 아니라서 BEP는 그 한참 아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델타 쇼심 포지션이라서 현재 포지션은 그냥 여기서 변동성이 더 폭발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견뎌야 될 변동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미있는 이야기 한다고 하고 있죠? 어제 변동성 지수 자체는 27.59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변동성 선물은 백오데이션이었습니다. 늘 변동성 선물이 변동성 지수보다 더 높았는데 잔존일이 그래도 일주일 좀 안 되게 남아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변동성 선물이 변동성 지수보다 모르고 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 선물에 대한 이익 실현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재의 변동성 증가분은 이미 기대값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면 위 가정들이 전부 다 깨지게 되겠죠. 개별 종목 살펴보면 뭐 그냥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북 다 그냥 죄다 얻어 맞아 버렸어요. 뭐 재고할 것도 없고 은행주들도 죄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CPI 발표로 채권이 부러지면서 은행주들은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도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면서 죄다 음봉을 쳐맞았어요. 그저 기름 주식만 좀 방어를 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걷어볼까 해요. 오늘 나스닥은 시클리컬이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렸는데 물론 포인트 피겨 프라이스인 13,000포인트에서의 지지가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121선까지 모조리 까버린 하락은 이제 좀 반등 나올 타이밍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더 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바로 투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 이익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사실상 더 밀리기 어려운 정도로 미리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밀리기보다는 목금은 언더슈팅이 나올수록 반반 매수도 강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추세 상승이 기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바닥을 지지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다음 주에 진정한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의 힘이 붙이되 하락도 버거운 그런 어중간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만기일인 오늘 시장에 대해서 프리딕션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의 기조를 살펴보면 변동성 증가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물 매도와 6월물 풋 420 매도를 갖고 있는데 선물 매도 단가는 431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400포인트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계속 델타가 출세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물 옵션은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물 또한 변동성이 레벨업은 될 망정 더 이상의 급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하루에 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다면 변동성이 급증을 해서 선물 매도가 커버는 하겠지만 풋 420 매도의 손실도 절대로 적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끝났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이제 430선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여기서 풋옵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렇게 베팅하고 싶진 않습니다. 따라서 선물 매도와 6월물 풋 매도를 함께 권하되 델타는 늘 하방으로 맞춰주시고 또 6월물은 매가의 영향이 크므로 결코 풋 매도 수량을 초반부터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BP를 400포인트 이하로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증시에서 떠나 있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낮춰놓는 것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증시가 아직은 언더슈팅을 보이지 않은 것 같으므로 언더슈팅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시세가 빠르게 하락하였다가 빠른 반등이 나올 경우 단타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추세로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이상에서의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또 유럽 증시가 지금 어제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늦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기를 원한다면 유럽 증시가 언더슈팅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롱 포지션 잡는다면 좀 전략적으로 여유있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유럽 증시 바닥이 나오는 시간은 대충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에 그때 형성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의 방향이 지금 급격한 유턴을 보이고 있으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늘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